평생 살 안 찌는 몸 만들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운동 열심히 해서 살을 뺀다? 죽어라 운동해도 살을 뺄 수 없는 이유. 식욕은 인간이 의지로 자제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고 하면 많은 이가 이렇게 물어올 것이다. 그럼 역시 운동을 해야 하는 건가요? 운동이 살 빼기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다. 살이 찌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식욕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먹는 양보다 쓰는 양이 많으면 살이 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과연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많은 칼로리를 운동으로 소모하는 것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자. 체중과 체격, 활동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성인 여성이 일일 칼로리 권장량이 2000칼로리쯤 된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여성들은 보통 이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지만 딱 권장량만큼만 섭취하는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20대 여성이 평균 기초대사량이 1200칼로리이므로 이 여성 또한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체온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잠자는데 1200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다. 그러고도 남는 800칼로리가 바로 활동 에너지인데 이것을 하루에 다 소비하지 못하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이다. 기초대사에 쓰이는 에너지 말고도 컨디션이나 활동량 등에 따라 하루의 에너지 소모량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여성이 최소한의 가벼운 활동만 해서 약 400칼로리를 소비한다면 나머지 400칼로리가 남아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야 이 남아도는 400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을까? 러닝머신을 이용해 운동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빠른 걸음으로 러닝머신 위에서 40분 내지 1시간 땀을 흘려야 겨우 300칼로리 정도를 태울 수 있다. 여기에 자전거 타기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20분 내지 30분 더 추가해야 이 여성은 하루에 남아도는 400칼로리를 모두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매일 열심히 운동해서 400칼로리 정도를 소비한다면 이 여성은 얼마 만에 몇 킬로그램을 줄일 수 있을까? 지방 1kg이 빠지려면 평균 7,700 내지 8,000칼로리가 소비돼야 하므로 매일 400칼로리를 소비한다면 약 20일 만에 고작 1kg를 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많은 이가 죽어라 운동해서 살이 빠지지 않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운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칼로리 양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이다. 운동으로 살을 빼려면 장기전을 각오하라. 그런데 하루에 1시간 30분씩 꾸준히 운동하면 20일에 1kg씩 빠진다는 사실을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20일에 1kg씩 이면 200일에 10kg이니 6개월 정도만 꾸준히 운동하면 10kg을 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운동하면 근육량이 늘어 기초대사율이 높아질 테니 나중에는 더 빨리 살이 빠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우리 몸이 이처럼 단순하다면 오늘날처럼 살 빼기가 전 인류의 화두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면 초기에는 살이 잘 빠진다. 몸에 열이 나면서 에너지 대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몸은 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자율신경이 교감, 부교감 신경이 기량작용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나 더울 때는 땀을 흘려 열을 발산케 하고 추울 때는 몸을 움츠려 열을 보존케 함으로써 체온을 유지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체중도 마찬가지이다.
다이어트를 하면 척에는 수분이 주로 빠지면서 체중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체중이 줄면 우리 몸은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원래 체중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한다. 이때 몸에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기초대사율을 낮추는 것이다. 여기에 식이요법까지 병행해 음식 섭취량까지 줄이면 써야 할 에너지는 많아졌는데 섭취량은 오히려 적어지니 기초대사율을 더 열심히 낮춰 요관에서는 지방세포 속에 저장돼 있던 체지방을 태우지 않으려고 둔다. 이때 운동량을 늘리거나 먹는 양을 더 줄이면 다시 쑥쑥 빠질 것 같지만 그럴수록 기초대사율은 더 낮아진다. 그렇다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기초대사율이 마냥 낮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몸이 적응하면 즉 운동을 꾸준히 해 섭취하는 에너지와 소비해야 할 에너지의 양이 매일 일정하다는 사실을 몸이 인식하면 다시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체중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렇게 몸이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이가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율을 높이는 것은 가능할까? 운동으로 살을 뺐다가 오랜 정체기를 맞으면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꽤 많다. 지방보다 근육이 부피는 작으면서 무겁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육은 쉽게 빠지지도 않지만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또 체질에 따라서 근육이 잘 발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붙지 않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직업적인 운동선수나 몸 만들기에 열중하는 연예인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근육을 키워 기초대사율을 높이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운동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라. 유산소 운동으로 매일 체지방을 연소시키든 근력 운동으로 기초대사율이 높은 몸을 만들든 운동으로 살을 빼려면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고 운동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운동은 평생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지 체중 감량만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해서는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굳이 힘들고 귀찮은 운동을 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운동으로 당장 살을 빼기는 어려워도 장차 살이 잘 빠지거나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 실제 운동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살이 잘 찌고 또 잘 빠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또한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기 때문인데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혈액을 통해 몸 곳곳으로 전달되는 산소 공급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근육이 잘 발달한 사람이라고 해도 살이 찐다. 근육세포 속에는 실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체지방을 태울 때 산소를 연료로 사용한다. 그런데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체지방을 태울 연료가 부족해 체지방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몸에 축적되는 것이다. 이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운동 중에서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운동이나 이를 악물고 힘들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좋다. 그래야 부교감 신경이 항진돼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지방이 쉽게 연소되는 몸으로 바뀐다. 또한 운동은 나이살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람의 몸은 25세쯤 종점에 달했다가 이후부터 노화로 들어서는데 기초대사율도 25세부터 매년 1%씩 감소한다. 그래서 젊을 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던 사람도 30대 이후부터는 똑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불어나는 것이다. 35세 때는 20대보다 10%,
45세 때는 무려 20%나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으로 에너지 대사율을 높이지 않으면 나이살에 발목 잡히기 십상이다. 운동 중에서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살을 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은 평생 지속하기 어렵지만 산책이나 체조처럼 부담 없는 운동은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 운동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평생 함께 해야 할 친구 같은 존재다. 제발 살을 빼겠다는 일념으로 몇 달 바싹하고는 그만두기를 반복하면서 막상 살도 빼지 못한 채 스트레스만 받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는 말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제일 공감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